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요한 시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권리락 전날까지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던 분이요.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신주 인수권이 이제 7월 11일부터 상장이 됩니다. 이게 왜 상장이 되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신주를 청약하지 않고요. 신주 인수권을 그냥 매도를 하면 되죠. 이 기간이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예요. 그리고 권리락 날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나 또는 하나마이크론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신주를 꼭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날짜 동안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를 하면 돼요. 그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17R입니다. 공식 명칭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마이크론 17R. 요거를 이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가 자체는 사실 음봉을 맞으면서 좀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발행가와 최종 발행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요 사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를 크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청약일 있죠, 청약일. 청약일 즈음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그때는 그 주가 자체가 그 발행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청약일 근처에는요. 근데 청약일이 아직 멀었어요. 청약일이 7월 29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는 주가가 좀 약한 것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래서 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주가가 약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싸다는 인식하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약일 이전에 또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한참 전에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청약일 한 일주일 전 뭐 그때쯤부터는 좀 더 주가가 힘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해서 증자 금액을 높이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일전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셨다 하더라도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싸게 매수해서. 그리고 무상증자도 8월 9일 기준으로 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15%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상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해서 저점과 고점을 잘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면 짭짤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7월 11일부터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가가 한 19,000원대인데 여러분 1차 발행가가 잠정적으로 얼마였어요? 1차 발행가가 나와 있죠? 1차 발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발행가와의 차이를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1차 발행가가 18,520원. 근데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19,500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발행가하고 요 지금 현재 시세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이럴 때는 신주 인수권은 어때요? 뭐 예를 들면 요 차이만큼 신주 인수권 가격은 1,000원 선 정도의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물량이 상장되면은 또 밀릴 수 있잖아요. 상장 물량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00원 선 정도 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낮게 몇백 원 정도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하나마이크론이 신주가 상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팔 수 있을 때 그때 주가가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면은 이 신주 인수권을 좀 싸게 해서 인수를 한 분들은 차익만큼 또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신주 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제가 그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수 타점이나 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도 타점. 그리고 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매수를 하셨다가 나중에 신주 받고서 이제 매도 타임을 보면 되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좀 주시면 제가 그 매매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손실을 하나 마이크론에서 많이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100줄 갖고 계셨다면은 이번에 신주인수권을 한 100주 정도 더 사신다고 한다면 이 주가가 낮은 쪽으로 이제 발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균 매수 단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은 나중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만큼 회복이 빠를 수가 있죠. 이것도 잘 이용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매매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영상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업데이트하면서 케어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하나 마이크론이 부실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량주기 때문에 일단 회복이 되면 또 빨라요. 네,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시겠죠? 네.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네. 대박.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